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두 종류의 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미김이고요. 하나는 전지김, 마른 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김을 더 좋아하시나요? 자, 우선 요즘 분들은 이 거의 김 그러면 이제 조미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조미김은 그냥 먹어도 맛있죠. 아, 맛있어. 예전에 도시락 반찬에 조미김 하나면 밥 그냥 뚝딱이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 안주로도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김밥이 따로 있습니까? 김과 밥이 있으면 이게 진짜 김밥이지. 여러분들은 가짜 김밥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김밥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보약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는 전지김 그냥 드셔도 좋지만, 또 밥 반찬으로 할 때는 요걸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장, 조선 간장도 좋고 외간장도 좋고, 외간장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은데 살짝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다. 먹고 났더니 허기가 더 진다. 아우, 맛있다. 아무튼 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김이 유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김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또 어떤 효능을 기대하면서 드시고 계신지요? 제가 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판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 그러면 세계에서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뭐 도시락 반찬 그러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또는 이제 본초라고 해서 이 한약 다루는 분야에서 김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자체 또는 서기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다 또는 서기다. 이 자체는 뭐냐? 김을 보게 되면 김이 보랏빛이기 때문에 보랏빛의 채소다라고 하는 게 김의 정확한 한약으로 볼 때의 명칭입니다. 약초의 명칭. 김이 바닷속에서 보게 되면 녹색인 것 같기도 하고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마른 김을 보게 되면 검은색 같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보랏빛이라고 했을까? 이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색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얻기가 어려워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왕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 보랏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보랏빛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북극성 주변을 자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왕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단독으로 식재료 중에서 쓰는 것이 바로 김입니다. 그래서 보랏빛 채소, 이렇게 예전부터 명명한 이유가 그만큼 김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석인데요. 석인은 뭐냐? 돌옷입니다. 돌옷.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닷속에 바위가 있는데, 바닷속에 바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닷속 바위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바위가 옷을 입었네. 헐벗어 있는 바위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또 바위 자체도 좀 존귀하게 보이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의관을 정제하다. 누구를 만날 때 옷을 벗고 만납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만납니까? 그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듯이 바위조차도 좋은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서기 이런 명칭들에서 김을 동양에서 특별히 더 좋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약에서는 오색이라 그래서 결국 모든 색깔을 5가지 색깔로 이제 줄이고 그 5가지 색깔로 어느 장기에 이 색깔이 주요한 음식이 이제 작용을 하느냐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 보라 색깔은 궁극적으로 흑색으로 귀결을 시킵니다. 흑색, 검은 색깔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붉은 색깔, 푸른 색깔, 흰 색깔, 황토 색깔, 흑 색깔 이렇게 이제 5색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5색에 따라서 5장의 이 색깔이 각각 적응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흑색은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모든 식품 중에서 흑색 식품, 블랙 푸드는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주로 콩팥에 작동을 한다. 주로 콩팥을 들어간다. 그래서 검은 색깔의 김은 우리 몸 5장에 골고루 작용을 하지만 더 특별히 콩팥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가 음식의 어떤 궁합 얘기를 할 때 성질이 따뜻하냐 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의 성질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김의 성질도 약간 성질이 찬 편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약간 찬 성질이 있는 건데요. 김의 기본적으로 성질이 약간 차고 짠 성질이 있죠. 그게 이제 김의 기본적인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반찬으로 김을 쓰기도 하지만 또 치료 목적으로 한약으로도 이 김을 썼습니다. 한약 치료 목적으로 김을 썼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김을 썼냐면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을 할 텐데 광난이 있을 때 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광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처럼 이 여름 시절에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가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불편할 때 뭔가 그래도 먹어야 버티잖아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죽을 조금씩 먹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유지를 하는데 그럴 때 죽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게 뭐다? 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반찬에 아무것도 별로 입맛이 없고 먹기 싫고 그럴 때 밥이랑 김만 갖고 먹어도 맛있고 속이 편한 이유가 이런 광난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속을 좋아지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서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을 때도 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붓는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손발이 붓는다. 오후 되니까 발이 퉁퉁 붓는다. 모든 여성분들은 붓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붓는 게 평생의 어떤 숙제죠. 그랬을 때 한의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잘 붓는데요. 이 잘 붓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김입니다. 김입니다. 몸이 잘 붓는 분들은 김을 잘 이용을 해서 조리해서 잘 드시게 되면 붓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빠집니다. 붓기를 다스려주는 약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콩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이 이뇨를 시키는 기본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콩팥을 자극해서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을 빼주는 게 김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김을 그냥 맛있으니까 단순히 드시는 건데 이때는 김을 짜게 해서 드시면 안 되고 김을 되게 담백하게 전지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살짝 불에 구워서 싱겁게 김을 드시는 거죠. 그렇게 즐겨서 하루에 한 3-4장 이상 드시게 되면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팁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단백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단백질의 대명사가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뭐 닭가슴살 먹는다든지 쇠고기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달걀을 이제 1-2개 정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김에도
단백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그러면 김에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전지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김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전지김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지김이 4장, 5장 정도가 모여 있으면 그게 달걀 한 개 분량의 단백질과 맞먹는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먹으니까 비위가 상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비위 상해서 육식을 못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해초류 중에서 김, 또 해초류 중에서 미역을 충분히 잘 드셔도 부족한 단백질을 또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김 양을 조금 많이 드셔야 되니까 조미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싱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싱겁게 먹으라 그러면 그 무슨 맛으로 또 먹느냐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요. 건강해지려면 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그러면 조미김이라든지 마른 김 구워서 먹는 거에 익숙하실 텐데요. 중국에서 먹는 김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냐? 자체단탕입니다. 자체단탕. 자체단탕. 중국 분들이 김을 가장 조리해서 많이 먹는 방식인데요. 뭐냐면 그냥 계란국입니다. 계란국. 쉽게 말해서 계란국입니다. 계란국에다가 그냥 김을 풀어서 먹는 겁니다. 그럼 계란 단백질과 김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국물 요리를 형태라는 걸 통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양쪽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고급 단백질의 섭취 방법이죠. 굳이 고기 굽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저렴한 2가지 단백질, 육류 단백질과 일종의 채식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식, 자체단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계란국 같은 거를 끓일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떡국 끓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떡국 끓일 때도 막판에 김가루 뿌려서 먹습니다. 그냥 떡에다가 육수에다가 어차피 파마늘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김가루까지 넣어서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때는 물론 단백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김에 들어있는 또 다른 효능, 김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다시마에 못지않는 MSG가 들어있습니다. MSG가 뭐죠? 감칠맛. 이 자연 감칠맛이 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조미김이라든지 전지김, 마른 김 형태로 드시는데, 요즘 분들은 주로 그렇게 드시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국물 형태, 국 요리에 김을 많이 넣어서 먹었거든요. 왜냐? 그렇게 먹게 되면 국물 맛이 훨씬 더 잘 우러나고 훨씬 감칠맛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목적, 조금 약용으로 이 김을 드실 때는 이 MSG라고 하는 장점을 최대로 이용을 하자면 이제 국물 요리 형태로 드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도, 미역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다시마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김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오딘이라고, 댓글에 아이오딘이라고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오딘, 이 요오드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하루 아이오딘,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 기준을 따져보게 되면 하루에 김을 이 전지김 기준으로 해서 250장 정도를 드셔야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지김 250장이면 이 정도를 250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요오드, 아이오딘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김을 편하게 충분히 누구나 드셔도 된다. 다만 갑상선 암으로 절제하신 이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김미역, 다시마, 요오드, 아이오딘이 많은 식품들을 조금 절제를 하시면 되겠다. 그건 그 해당되는 환자분들만 담당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다른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옛것이 많이 잊어지는데요. 설날 때 김 잘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 때 김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그래서 설 때 꼭 어르신들이 김을 먹게 합니다. 아, 이게 뭐 어르신들이 뭘 한다고 김을 먹게? 뭐 김이랑 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사실 김에 또 대표적인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가 김이 또 다른 식품에 비해서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죠. 비타민 A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눈 건강이죠. 지아잔틴,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A, 이런 계열들이 눈 건강에 필수적인데, 김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김 많이 먹으면 눈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옛말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10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채식 바람이 10여 년째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건 움직임이 많이 생겨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또 단점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져서 그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군 중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이 김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건, 완전 채식하는 분들이 비타민 B12를 따로 알약 형태로 챙겨서 먹어야 다른 질병 없이 채식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요. 동양인들은 김을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B12가 또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채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드리자면 김은 블랙풋의 대표적인 것이고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또 이제 조미김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속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프고 뭐 설사를 잘 하시고 또는 토하시는 그런 광난증이 있으신 분들은 김을 조미김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죽 같은데, 국물 같은데 적당하게 이제 김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걸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가, 맨날 우리 여성분들이 부으면 옥수수 수염차만 달여 드셨는데요. 김, 조미김 말고 일반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드시는 거나 김을 국 형태로도 적당하게 잘 이용하시면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 단백질이 싫은 분들은 또 김을 통해서 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미김, 마름김 위주로 많이 먹지만 MSG가 김에 풍부하기 때문에 떡국에만 뿌려 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단백자탕, 그 자체 단탕 중국에서 많이 드시는 것처럼 그냥 계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김을 넣어서, 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뿌리는 거 말고 미리 같이 어느 정도 끓여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MSG라고 하는 이 감칠맛도 즐기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요우드는 걱정하시지 말라.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꾸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일일이 다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자연식품을 가지고 또 보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그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오늘 강의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